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던 김민아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까지 느끼게 하는 결과입니다. 김민아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 팔아 장사하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의정활동을 계속하도록 놔둔단 말입니까? 더구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김민아 시의원보다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이 더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이네요.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뉴스토프 수석 에디터,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새로운 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스튜디오가 환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젊어진 것 같습니다. 김유정 변호사님 덕분에 또 저 변호사 만주 변호사죠? 아니고요. 우리 김영호 변호사는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8년생이고요. 만 34입니다. 만 34. 그 이렇게 얘기해도 꼰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금 그렇게 대답해 주면 참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아주 젊은 분들한테 혹시 몇 살입니까? 그러면 88년생입니다. 딱 그러면 한참 계산해. 그러니까 또래끼리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뭐 이렇게 알겠지만 네.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 몇 년생입니다. 뭐 무슨 띠입니다. 그러면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참 계산해야 되죠.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사실 저는 88년생이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듣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 가도 메뉴판이 글씨가 너무 작으면 좀 곤란하고 명함도 글씨가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 정말 이렇게 젊은 정치인 만나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뭘 맡고 계신가요? 아니요, 따로 당직은 없고요. 예. 그냥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 좀 출마 의사를 비춰서 이번에 오는 전당대회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출마 의사는 6일에 일단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요. 어제 이제 소통관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출마 예상자 가운데 최연소 청년 최고위원 후보입니까? 최연소는 아니고요. 뭐 저와 다른 후보 한 분이 동갑인 상황입니다. 네. 정치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정치를 제가 했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도 정치에 약간 고관여층으로서 그래도 한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부터 같이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제원 의원 비서관이었어요? 보좌관이었습니다. 보좌관? 예. 그렇게 젊은 나이인데 변호사니까. 경력이 있으니까. 장제원 의원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은 굉장히 좀 편견 없고 합리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요? 분이셨어요?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뭐 호남 출신이고 뭐 나이도 어리지만 저를 편견 없이 보좌관을 뽑아주셔서 큰 정치를 좀 경험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입니까? 예, 또 저는 광주 출신이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광주 출신인데 보수 정당으로 가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수 정당에서 호남 출신이지만 한번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은 계기는 뭡니까? 특별히 보수 진보를 저희는 사실 가리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18대 대선과 20대 대선에서 2030의 지지율이 완전히 달라졌듯이 저희 세대 자체가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대해 종속되는 세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합리성에 따라서 개개인이 선택을 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민주당은 사실 정말 고점에 있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 또 보궐선거에서 피해 호소인을 이야기하고 조국의 내로남불 건너지 못하고 이재명의 방탄국기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 사실 청년 세대로서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고 한편으로는 법조인으로서 약간 자괴감도 사실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대거 청년 정치인들이 막 자라고 있던 시기였고 그런 틈에서 저도 한번 국힘에서 한번 내 청년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 좀 생겨서 이번에 좀 큰 마음으로 이렇게 장재원 의원님 통해 가지고 좀 입당하게 됐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 네. 우리 김영호 변호사 말도 참 잘하고 아주 미래가 좀 밝아 보이죠? 네, 광주 출신이라서. 네. 그런 지역색을 버리세요. 아니 지역색이 아니라 그냥 든든한 후배 뭐 이런 예. 느낌으로요. 네. 근데 민주당에 보면 지금 보면 우리 김영호 변호사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요즘에 우리 천하람, 신인규 또 김재섭 이렇게 젊은 피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주당에는 상대적으로 좀 얼른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피였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예, 그때 그랬죠. 예, 23살에 당에 입당을 해서. 근데 지금 근데 좀- 여기에서 제일 올로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자괴감이 느껴져서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8대 때 그 국회의원 했을 때 제가 만 39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민주당 최연소 의원으로 진짜 열심히 했었고 장재원 의원 말씀 나왔는데 행안위에서 정말 무척 열심히 싸웠습니다. 예. 상대편에 앉아가지고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때보다는 제가 당에 그렇게 갔을 때는 정말 젊은 당직자 많이 없었어요. 특히 여성들은 너무 척박했고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는 또 공채 시스템도 도입이 됐었고 그랬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DJ 당의 외가 이런 얘기가 호남 출신인 저한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 정당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에 활동이. 근데 지금은 저는 인적 자원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에서 조금 키워줘야 돼요. 당에서 당직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당직자들 놔두고 자꾸 밖에서 이렇게 수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내부에서 좀 많이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을 지도부가 좀 갖고 그 자꾸 집토끼 하면서 당원들 생각하고 뭐 이렇게 지지층에 대한 그 정성을 쏟는데요. 정작 당 안에 있는 젊은 청년 세대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지원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자꾸 젊어져야 돼요.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정치를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그런 젊은 정치인들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김용호 변호사한테 한 가지만 더 네네. 물어봅시다. 장재원 의원 보좌관 얼마나 했습니까?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남짓 했습니다. 근데 장 의원 원래 이렇게 입이 원래 좀 험해요? 아니요. 이게 뭐 험하지 않으시고요. 굉장히 점잖으시고요. 그러면 정치적인 네. 발언할 때만 그렇게 세게 합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포인트를 조금 잡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게 막무가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근거를 찾고 고민은 끝에 나온 그런 단어들이라서 조금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같이 일했던 분 뭐 네.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맞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가장 핵심 측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장재원 의원이. 예.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 청문회에서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네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뭐 핵심 측근은커녕 이제 서로 적인 관계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핵심 측근이 되고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저만 있겠어요? 뭐예요? 그 사실 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선배님 앞에서 말하기 좀 어렵지만 정치에서 약간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윤 대통령님께서도 사실 민주당 측에서 검찰총장으로 시작하셔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 오르신 분이라는 특이한 경력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이념이나 정당이 중요한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의원님께서도 워낙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좀 가까이서 보시면서 그런 점에서 약간 매력을 많이 느끼시고 조금 이렇게 합을 많이 맞춰오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윤 대통령하고 뭔가 좀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술 좋아하시고요. 술 장재원 의원 좋아하시고. 술 좋아해요? 케미가 잘 맞으시죠. 아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제가 잘 알아요. 저희 행안위 하고 또 민주당 과거에 80명이 일당 100으로 투쟁하고 할 때 로텐돌에
그 본회의장 앞에 앉아서 연좌농성하고 이러면은 그 한잔한 장재원 의원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런 적도 있어서 싸움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케미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술로서 이어지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겠다. 있겠죠. 저는 그렇게 남자들은 생각합니다. 또 네. 그런 걸로 또 가까워지기도 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주종이 비슷하다든지 뭐 좋아하는 안주가 같다든지 뭐 이런 것도 왜 웃어요? 예? 아니, 저는 술 한 잔도 못 하니까요. 제로 콜라만 드시잖아요. 뭐 한동훈과이신가요? 저희 집안 술을 못 해가지고 네, 제가 술을 아니, 잘했으면 안철수 후보랑 단이라도 그 맥주 캔 사다 놓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재원 의원하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술로서 맺어진 동지들이죠. 사실. 청년 정치인이시니까 이제 앞으로 그 정치 활동하시면서 참 좋은 스승, 좋은 멘토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하시면서 좋은 멘토 만나시기를 바라는데 개인적으로는 윤희석 대변인 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예, 멘토로 앞으로 좀 모셔도 될 분이라고 제가 항상 추천합니다. 괴롭히는 마음으로 예. 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예, 물론입니다. 알려주십시오. 김영호 변호사 젊은 피 오늘 나와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김민아 시의원 어제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붙였는데 창원시 전체 시의원이 45명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44명이 출석을 해서 20대 20,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부결이 됐어요. 기권 하나, 무효 셋. 김준일 수석. 예. 원래 이렇게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명으로 그 안건을 올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위에서도 이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라고 보고 가결을 이제 한 건데 이제 제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징계죠. 제일 센 거죠. 제일 센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방의회에서 제명이 뭐 역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제명이 된 사례는 뭐 예전에 김영삼 뭐 제명된다든지 뭐 이런 아주 특수한 사례를 빼놓고는 동료 의원들끼리 조금 제명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자기 좀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이 정파적으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 시의원분들이 더 많이 했겠지만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만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떤 심정일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정파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은 어떤 지지와 환호를 그 극성 지지층의 환호를 얻으면서 정치를 하는 이런 악습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라고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봤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입니다. 막말이라고 그러셨는데 김민아 의원이 쓴 글을 보면은요. 이번에 희생당한 이지한 씨 어머니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 새끼를 2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저런 식의 생태 작전은 애처롭기는커녕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애미 당신은 그 시간에 무엇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윤희석 대변인, 이 김민아 시 의원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자식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자식이 세상을 떠난 그 상태에 있는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건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리 뭐 정치적인 입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치 이전에 우린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분의 언행은 뭐 정파를 떠나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제명 안 된 부분 아까 김준일 수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회 내부에 지방의회든 뭐 국회든 간에 너무 자기들끼리 감싸는 게 심해요. 20대 20이라고 하면은 민주당 18명 아니에요? 예. 그분들 다 찬성했다고 해도 국민의힘 쪽에서 2명밖에 찬성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중앙당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뭐 활동 계속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앙당 차원에서는 당원에서 제명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시의원들 공천은 누가 줍니까? 공천을 준다는 것보다는요. 주는 거죠 뭐. 시도당에서 결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 당협에서 당원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 이제 본인이 지원한 사람 이렇게 해서 시도당에서 주로 결정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뭐 중앙당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예, 혹시 여기 김민아 시의원 지역구의 국회의원 누군지 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김영호 변호사는 아세요?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근데 김유정 의원 네. 본인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정말 내가 좀 정신이 헷가닥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도 없었지 않나요? 그런 거 없었죠. 그런 거 없었고 저는 생각나는 표현은 그거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공인이라는 거를 깜빡했다. 그랬어요. 그랬었죠. 그럼 공인이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얼마나 어렵게 창원 시의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 대변인 어렵게 시도당 공심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이 좌우하는 거죠. 혹은 지역위원장이 좌우하는 것이고요. 공천이라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 점에서 본인이 석고대죄에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아직도 저는 뭐 울면서 사죄를 했다거나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연명해서 창원 시의원 한들 창원 시민들이 이분의 진정성이나 이후에 일 잘한다 이렇게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 결과로 창원시의회가 다 욕을 먹고 창원 시민들까지 부끄럽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청년 정치인께서는 어제 이 표결을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창원시 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를 저희가 국회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12월에 뭐 예산안 삽파 싸움 그리고 탄핵의 정치쇼에 매몰돼서 맹탕 국정조사를 저희가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그 유가족 앞에서 정말 반성해야 되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 이후에 나온 이 창원시 의회 문제 역시 정말 그 유가족을 약간 2번, 3번 이렇게 상처를 주는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라고 보이고 저희 중앙당이나 국회 전체 차원에서 좀 엄중하게 좀 경고하고 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게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올린 건데 이렇게 됐으니 뭐 경고하면 뭐 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출석 정지 30일 의결했다고 그래요. 이제 표결에 반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김준일 수석 네. 출석 정지 30일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중징계인가 했더니 앞으로 30일간 회기가 없다면서요. 예, 그것도 그러고 이제 안 나와도 돈은 또 나온답니다. 유급이라면서요. 예, 유급이니까 30일 동안 이제 유급 휴가를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징계라고 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주목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강경 보수들 조금 막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5.18 폄훼 뭐 이런 거 막 세미나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당이 조금 너무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로 하면서 그런 막말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당이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이 자정작용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발언 이런 류의 발언들이 막 심심치 않게 툭툭 다시 튀어나오는 게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보수 정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디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나라고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제대로 징계를 안 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오히려 조금 센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거기에 같이 지금 편승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예. 이런 그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참 막말하고 부끄럽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들쥐 발언했던 시의원인가 군의원인가 충북도 의회 예. 레밍 발언. 레밍 발언했죠. 그 양반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요 국민들이 잊어버리니까 복당했다는 기억이 어디서 본 것 예, 같은데요. 복당은 했는데요. 예. 예, 뭐 의회에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런 걸 계속 상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고
주민 소환제 이거 좀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 12월 23일 그러니까 이제 4년 좀 넘었네요. 그때 경상북도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미국에 연수라고 놀러 가가지고 미국 교포 가이드 폭행하고 네. 성접대 요구하고 예, 예.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때 어떻게 됐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막 계속 버티고 어떻게 하다가 또 뭐 제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또 나중에 소송을 걸어요. 그리고 또 출마를 해요. 이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민하 의원은 비례대표군요. 비례대표. 네. 시도당의 책임이 좀 있는 게 맞네요. 일단. 그렇죠. 네. 정말 또 지역구민들이 직접 뽑은 뭐 그것도 뭐 투표는 하지만 네. 비례대표로 뽑았다면 중앙당에서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래도 국민들이 어제 이 표결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분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김유정 의원 네. 아니 회기도 이제 한 달간 없다는데 출석 정지 30일 그러니까. 이건 참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죠.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상 주는 거 아니에요? 30일 유급 휴가. 푹 쉬라는 거죠, 이거는. 돈 줄 테니 푹 쉬어라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지방의회도 그렇고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윤리체계에서 제명하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어려운 결정을 윤리체계에서 내렸으면 받아들이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2명 찬성한 2명이 누군지 오히려 저는 알고 싶네요, 정말. 그 양심 있는 그 창원 시의원들 2분이 있다는 거 다음번에 꼭 이분들은 뽑아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울러 드네요. 의사 박문수 아이디 쓰시는 분 기초의회 이거 없애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고우성님 창원시는 수준이 아주 높은 지자체인데 시의원들의 수준이 시민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 때 심판해야 합니다. 김연숙님 정지 30일 장난합니까? LJY님 창원 사는 데가 왜 이리 부끄럽지? 정치사랑 아이디 쓰시는 분 청년 정치인 김용호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정치 시작하자마자 못된 줄서기만 배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43명인가 48명인가 50명이라고 50명 뭐 됐습니다. 나중에는 더 네. 늘었던데 최근에 예. 초선 의원들이 몇 명인데요 전부? 63명이죠. 그러면 그중에 3명만 빼고 아니 13명 빼고. 13명 빼고 50명이 이번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비판 대열에 가세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그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로 보이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초선 의원들이 뭐 단체로 입장 표명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명에 대해서 전직원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한 10명 정도도 아니고 뭐 50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의사표시하는 게 그 논리나 어떤 뭐 정당성을 떠나서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그런 걱정이 우선 앞서고요. 더 제가 조금 비판하고 싶은 것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서명했으면 되는데 막 추가돼요. 뭐 누가 막 2명 정도 또 오후에 했다. 다음 날 한 명 해서 막 숫자 늦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오는 거죠. 뭐 이렇게 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 뉴스를 보고 판단했다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런 모습은 참 보기 안 좋아서 제가 저희 당 얘기지만 그 부분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유리석 대변인이 요즘에 옛날보다 더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이렇습니다. 이 방송을 저기 용산에서 안 들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예. 상관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초선들이 패기도 없고 소신도 없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되게 우리가 초선하면 참 패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좀 지도부를 향해서 막 들이받고 막 그런 그래야죠. 모습이 초선인데 패널도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의 상당수가 영남 지역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또 받으려면 어차피 이쪽에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아까 전에 60명이라고 63명인가 63명인데 처음에 이제 뭐 40여 명이었잖아요. 이게 문자가 쫙 돌았답니다. 이렇게 성명을 내자라고 하는데 그 문자를 아예 못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있어요. 김웅 의원, 허은하 의원 이런 분들은 아예 배제. 그러니까 이거에 너한테는 이 공천 어음조차 줄 수 없어. 배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 그리고 뒤늦게 이제 눈치 보다가 올라타신 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정치 신인이라고 뭐 옆에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는 우리 김영호 변호사님도 있지만은 정치 신인이 반드시 더 깨끗하거나 유능하다 이런 공식은 이미 깨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중진들이 요즘은 더 합리적이고 더 좀 괜찮은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꽂혀 있고 뭐 제가 뭐 정치인 분들 몇 분하고 좀 전략 회의도 하고 있는데 선거구제 개혁이 이번에 좀 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가 결합돼 가지고 줄 세우기 정치 아니면은 경조사 정치를 하는 이런 경조사에만 잘 지역구 관리만 해도 지금 당선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니 뭐 정말 정치 왜 하려고 하세요? 우리 김영호 변호사는? 이런 모습이 싫어서 청년 정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뭐 저희 세대가 시작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치는 사실 이렇게 뭐 기성 정치에 줄 서고 저희 아래 줄 세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냥 제 삶을 직접 낫게 해주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이 전당대회 이 구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선거는 매니페스토 선거인데 매니페스토 정책 전혀 안 보이고 개파와 조직 싸움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저희 청년 세대가 좀 바꾸고 싶어하는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서 다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 초심을 잘 지켜서 명심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에 새로운 좀 샘물이 돼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